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지연되면서 말도 안 되는 가짜 허위 조작 뉴스까지 퍼뜨리며 윤석열 탄핵 기각 여론전에 나선 극우 세력들과 내란당. 이제는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뭐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요. 이 집회에서 어처구니 없는 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이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인데 정말 미쳤다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전국 동시다발 산불에 간첩이 개입했다며 북한이 불을 질렀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대체 무슨 개소리일까요? 이 집회를 주최한 게 누구냐면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인데 이 사람의 아무 말 대잔치가 황당할 뿐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30군데가 넘는 산불이 난 건 자연 발화라고 볼 수 없다는 의혹을 만들어낸 건데요. 그러면서 간첩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30군데가 넘는 산불이 하루 만에 일어난 것은 이거는 자연 발화로 됐다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친중 정치인들이 어느 당에 많이 왔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을 먼저 침투시키고 친중화시키고 헌법재판관 8분에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여러분. 해체해야 되겠죠? 이쯤 되면 이건 그냥 헛소리 수준을 넘어서 나라를 진짜 개판으로 만들려는 의도인데요. 어떠한 근거도 없는 망상에 불과한 개소리인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가짜 의혹을 받아 국힘당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까지 나서 90년대엔 대공수사를 먼저 했다며 산불 나면 일단 북한 소행임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헛소리까지 하고 나선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닌데요. 역사 강사라는 전한길, 이 사람은 또 친중 정치인들이 민주당에 많다며 중국이 정치인들을 침투시켜서 친중화시켰다 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려대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힘당 의원들도 이 집회에 참석해서 선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라며 노골적으로 압박했고 판사 출신이라는 조배숙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향해서 우리 법 연구회는 헌법을 위반하는 집단이다. 해체해야 한다라고 대놓고 공격까지 해댔는데요. 목사의 총리의 역사 강사, 거기에 현직 국회의원까지 나서 정치 선동을 하며 가짜 왜곡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탄핵 심판을 앞두고 어떻게든 여론전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건데요. 탄핵은 내란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짜놓고 거리로 나가서 광기를 퍼뜨리며 그걸 언론이 받아줬고 결국 재판에도 영향을 주려 하는 거죠. 국힘당은 지금 진실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윤석열을 살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뭐든 다 끌어다 최악의 선동질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힘당이 이렇게 대놓고 나라를 말아먹는데 가만히 있을 겁니까? 변론 종결로부터 34일 차입니다. 국민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도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8대0 만장일치 파면을 추호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법관 출신 헌법재판관님 8분의 법의식과 역사의식 그리고 양심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이 3월 30일입니다. 변론 종결 34일 차. 분명 의도가 작동하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의도냐? 선고 기일 지연은 파면 지연이다. 파면을 지연하는 것은 곧 윤석열의 복귀를 꿈꾸고 있는 재판관 또는 세력이 있다는 반증이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두환의 학살을 구국의 영단이라고 지켜세웠던 세력이 창궐했던 시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윤석열의 복귀가 구국의 결단이라고 믿는 재판관이나 세력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의 복귀는 재앙입니다. 재난입니다. 민주공화국의 파괴입니다. 피해 복수가 시작될 것이고 시민의 저항이 맞서면 이 땅은 파국입니다. 결단납니다. 민주공화국의 절멸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판단과 생각,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호소, 설득, 기대였습니다. 이것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변론 종결 34일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단 19일입니다. 내일 3월 31일, 4월 18일 재판관 2명이 임기를 다합니다. 이제 헌재가 국민의 명령을 배반한다는 의심이 있는 이상 헌법기관인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최대한의 권한과 권능 행사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2번 12월 4일 새벽 1시 계엄령 해제를 의결해서 민주공화국을 구출했고, 두 번째 12월 14일 204명의 헌법기관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을 탄핵함으로써 국회의 권능과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0일이 경과했습니다. 자, 이제 국회가 권능과 권한을 행사할 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위헌을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마은혁을 즉각 임명하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것이 8대 0입니다. 그로부터 33일입니다. 최상목이 26일을 끌었고 한덕수가 7일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는 위헌을 저지르고 있는, 그리고 윤회 복귀를 돕고 있는 한과 최를, 장애물을 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헌법이 작동하고 헌재가 작동합니다.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4월 1, 2, 3, 4 화수목금, 아니면 2안 4월 7, 8, 9, 10 월화수목 두 개의 시기를 택해서 국회를 열어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합니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명령한 마은혁을 4월 1, 2, 3, 4 또는 7, 8, 9, 10 탄핵 제거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을사년이 잔인합니다. 120년 전 을사년 고종과 그의 부하, 외교부 장관 박재순, 국방부 장관 이근택, 교육부 장관 이완용, 행안부 장관 이지용, 농림부 장관 권중현 5명이 나라를 팔아넘겼습니다. 2025년 을사년 을사괴적 윤석열이 민주공화국을 파괴했습니다. 윤석열을 도와 윤석열의 복귀를 꾀하는 을사오적이 누가 될 것인지 국민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님 여러분, 을사년 역사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억 원가량의 미국 국채를 또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을 방어해야 할 경제부총리가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사서 투자한 셈인데 이건 도대체 뭐냐는 말이 나옵니다. 최 부총리는 2년 전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슷한 비판을 받았던 전력이 있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2억 원 가까이 투자했습니다. 그가 원화를 팔고 미국 채권을 사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투자 시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가격을 보면 지난해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맞춰 투자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환율을 방어해야 할 경제부총리가 미국 채권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최 부총리는 2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에 매입한 1억 7천만 원 상당의 미국채가 논란이 되었던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상품을 실제로 팔았는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미국채를 사들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최 부총리가 계엄 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자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해놓고 뒤에서는 미국 국채를 사들이며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했다고 비판하며 매수 시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최 부총리 측은 미국채 구입이 공직자윤리법 등에 어긋나는 게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문제없는 일일까요?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라가 경제적 위기 상황에 빠진 이 시점에서 미국 국채 구입이 적절한지를 따져봐야 할 문제인데요.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 국채를 구입한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시점에서 경제부총리가 미국 국채를 구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이를 부적절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들은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가 안정적인 자산인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면 그 공직자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최상목은 이런 자였습니다.